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도 가격을 버텼습니다. 자, 연휴 끝나고 나서 걱정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요일 날 주가 움직임을 보면 장 초반에 13%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 제가 다 풀어서 이야기를 드렸죠. 분봉으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 제가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몰려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동의를 안 하시던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8시부터 요즘에 호가가 뜨잖아요. 이때부터 가격 형성이 되면서 거래가 돼 왔었던 겁니다. 근데 9시 되기 전에 큰 거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13%씩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결과 장 시작하자마자 본장에서 매수세가 싹 몰렸고 가격을 바로 들어 올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돼서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원전 계약 승인 단 하루도 지연 없다. 가처분 취소되면 즉시 계약 가능하다. 이건 EDF 프랑스의 꼬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EDF가 꼬장을 부리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체코 원전에 대해서, 그쵸, 우리가 한수원 쪽에서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 이거 실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UAE 예전에 바라카 원전이 진행을 할 때 UAE로 들어갔었던 바라카 원전에 대한 마진율은 1.6%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26조 원 규모예요. 이걸 전부 다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대우건설 측에서 받아왔으면 마진율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60% 정도는 체코 현지화합니다. 현지 기업들이 맡아서 해요. 그래서 26조 원에서 받아오는 수주 금액은 8.5조 수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 남지도 않은 일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또는 팀 코리아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할까?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럽이 과연 중요할까?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 시장. 자, 그리고 체코 원전이 만약에, 그쵸, 아예 작살이 났다, 아예 안 됐다, 그랬을 경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추세적인 우상향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원전은 대세예요, 대세. 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탈원전 1호 국가, 이탈리아도 유턴, 원전 재개법안 채택, 일본도 유턴, 원전 의존 줄인다던 2010년 이후의 상황부터 지금은 최대 활용하겠다. 이거 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누구? 유럽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실제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원전을 이끌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독일과 이탈리아예요. 자, 그럼 내용 보세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게 하나하나가 원전입니다. 근데 독일하고 이탈리아만 없어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 전기 요금이 2배 이상 됐죠. 이게 지속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가장 많은 쪽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가장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SMR 주가예요. SMR 주가. 자, 최근에는 반등폭이 조금 더디게 나오고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24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15배 올랐어요. 그러면 15배 올랐으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MR의 주가가 15배 올랐으면 이유가 있겠죠. 미래 성장성이에요. 자, 한국의 코스닥 기업하고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MR하고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쪽에는 정말 큰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15배 상승이 나왔는데, SMR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협업 관계입니다. 그리고 SMR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SMR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주기기를 포함해서 중요한 기기들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주가가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빠졌었던 이후에 미국의 최악의 구간을 지나오고 나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체코 원전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매수 타점을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이렇게 쭉 5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연휴 끝난 7일이에요. 5월 7일. 그리고 나서 찍고 반등하죠. 하루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격 버티는 걸 보고 매매를 해요.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미래 가치가 좋아질 만한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요?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원전이 대세가 될 거야. 이건 예상이죠. 근데 주가에 반영 안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매수 안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시세 차익을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선 뭘 봐야 돼요? 돈을 봐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죠.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너무 그 폭락이 나왔었던 이 구간에 나스닥은 3일 동안 20% 정도 빠질 만큼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 1월 달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3만 원까지 2만 원이 안 됐었던 주가가 3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주가 반등이 나왔죠. 그럼 22편까지는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 구간이 다시 2만 원까지 또 떨어진 건 이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나 체코원전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체코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악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무언가 AI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관세도 이거보다 더 높일 거다. 뭐 한국, 일본 25%, 26% 이렇게 매긴다. 근데 이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리고 영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관세 관련된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 시장은 원래 이 내용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23년부터 초강세를 보여왔고 강세를 보인 것에 따르는 가격 조정까지도 이번에 관세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가격 부담이 없어졌다. 왜? 실적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면 이건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뭐죠? 값싼 에너지원. 이걸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는 뭐예요? 원전입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SMR의 주가가 큰 폭으로 그쵸? 15배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배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원전에 대한 전망이나 그런 부분들이 바뀐 게 아니다. 가격이 반영되는 구간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저는 금요일날 두산에너빌리티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았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도 충격적인 상황이 더 이상은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미증시가 기간 조정을 끝내는 구간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은 3만 원 이상으로 강하게 치고 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5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미증시 보합권에 지금 등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아야 할 때 받고 있는 중이고 이 얘기 제가 계속 드렸죠. 이야기를 한 내용 그대로다. 미국의 하락 추세는 끝났고 트럼프가 씨부리는 말들은 시장은 지금 무시하는 중이다. 그리고 4월 이후 단기 반등 폭이 컸던 만큼 매물 소화 중에 있다. 여전히 주도주 안에서 매매가 가능하고요.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반도체까지 여기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프랑스 꼬장에도 가격 잘 받쳐주고 있고요. 금요일 추가 매수 완료가 되었다는 점. 쭉 보시면 실제 5월 9일 날 그쵸? 장 마감 전에 제가 종가까지 매수해라. 그쵸? 실시간 타점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계속 보시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왜 그럴까요? 가격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나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제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제 계좌 오픈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최근에 ABL 바이오 엄청 강하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했죠. 가격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런 결과 단기간에 76%씩 이게 4월 15일 날 매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까 전에 제가 타점 공유해 드렸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5월 9일 날에도 제가 27,800원에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장 마감 전에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조선주도 강하잖아요.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쭉 내려보시면 57% 언제? 2월 달에 언제 했어요? 신고가 구간에 확인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은 거지 메인은 미국에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셨을 때 꾸준하게 매매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무조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종목 발굴부터 뭐 검색기도 포함이 되겠죠. 종목 발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격대를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인데 가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타점 잡을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를 포함해서 가격에 대한 이해까지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3월, 4월 달에는 조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등락도 크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심각하게 반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딱 한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가격이 선반영한다.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미국 시장의 하락 추세는 없다. 물론 조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조정도 있어요. 그때를 잘 활용해서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을 하고 하나 오션처럼 이렇게 내용 보시면 어때요? 50%씩 얼마 만에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뭐가 있어요? 모두 다 주도주군, 신고가 구간 내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5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